본격 정해인 덕질 방송 기승정해인 네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디어 혜인입니다.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봄밤 지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가치 펀딩의 그 일명 정해인 토마토 스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댓글로 올려드렸는데 비주얼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토마토를 좀 적게 넣었는지 햇님이 한 것처럼 국물이 많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거 되게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맛있었어요. 간단하게 레시피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양파랑 마늘을 썰어서 기름에 볶아요. 근데 올리브유에 볶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살짝 소금을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방송에도 보면은 혜인님이 미리 토마토 씻어 놓고 그 다음에 조개를 미리 살짝 삶아요. 그래서 조개 살을 미리 다 발라 놓는데 이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조개 살로 되어 있는 조개 살을 사시면 요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도 혜인님처럼 똑같이 조개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이 이렇게 다 벌어진 상태에서 조개살을 미리 다 발라놨었고요. 건져 놓은 조개살 넣고 그다음에 새우 넣고 그리고 살짝 볶아준 다음에 토마토를 넣어요. 토마토 그냥 햇님은 껍질 채로 넣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식감을 좋게 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데쳐가지고 껍질을 까서 넣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넣었어요. 그냥 넣어도 괜찮은 것 같고, 만약에 이걸 조금 더 빨리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마토 반 잘라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한 불로 좀 오래 끓여주면은 물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토마토의 즙이라고 해야 하나? 토마토가 이렇게 녹아 나오면서 토마토 스튜가 완성이 되고요. 마지막에 청양고추 하나 정도 살짝 썰어서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진짜 요리라고 하기에도 좀 그럴 정도로 되게 간단한데 또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인이랑 같이 먹었는데 와인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냥 맥주랑 우리 햇님이 좋아하는 맥주랑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튜 도전한 사진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 사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맞다. 햇님은 또 타바스코 소스를 네, 핫소스 매니아 햇님은 또 타바스코 소스를 막 뿌려서 드시더라고요. 토마토 스튜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냥 갑자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미시령에 다녀왔어요. 제가 미시령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반에반에 미시령 노을이라는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햇님이 읽어주시는 미시령 노을 한번 잠깐 듣고 올까요? 나뭇잎 하나가 아무 기척도 없이 어깨에 툭 내려앉는다.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TVN 월화 드라마 반의 반. 네,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반의 반 티저 영상으로 나왔었더라고요. 저는 이거 반의 반 티저 영상을 못 봤었고 반의 반 스페셜 네이버 나우에서 하셨던 방송 시작할 때 이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들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반의 반 티저 영상이었더라고요. 그 영상 너무 좋아요, 여러분. 멀리서 햇볕이 이렇게 서울을 향해서 딱 쬐이는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하원이가 살짝 막아주면서 이 목소리가 나레이션처럼 딱 울리는데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반의 반을 이제 보면서 미시령이 너무 가고 싶어서, 근데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던 게 여러분 미시령 옛길이 워낙에 험해가지고요. 겨울에 거기를 통제해요. 근데 통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한 3월까지도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입구까지만 갔다가 통제 중이라 그래서 돌아 나왔었는데, 이번에
열었더라고요. 미시령 탐방센터라는 곳을 내비에 찍으시면은 예전에 미시령 휴게소 있었던 자리에 지금은 약간 미시령 박물관 같은 게 있고, 거기 가시면 속초, 강릉 그쪽에 바닷가 뷰도 보실 수 있고, 노을을 보시려면 그 반대편 언덕 조그만 게 있거든요. 거기 약간 비석같이 그 뭐 정상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노을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거기 노을을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노을이 살짝 떨어진 상태이긴 했는데, 그 가는 길에 물론 반의 반 OST와 미시령 노을을 들으면서 이제 그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가는데, 그 너머로 이렇게 노을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장소가, 그 미시령 탐방센터가 실제로 하원이랑 지수가 갔던 그 미시령 그 장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산의 모양 막 이렇게 맞춰가면서 찾아봤는데 거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계령 쪽에서 찍거나 다른 곳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미시령 노을 촬영 장소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물론 지금은 미시령 터널이 생겨서 너무 편하게 우리가 거기를 휙 지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반의 반 하원이를 떠올리면서 그 미시령 옛길을 이렇게 산 넘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길이 제 생각에는 그 설악산을 가장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울산 바위의 정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일부러 고속도로나 이런 터널로 안 다니고 국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짧게 라이브 방송했던 거를 디어인 인스타그램에 그 동영상에 올려놨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간 정해인 소식 먼저 전달 드릴게요. 지난주 기승정해인 세 번째 방송 혜인씨 업데이트 되자마자 곧바로 전해졌던 소식이죠. 혜님이 화보 촬영차 화하이로 출국을 하셨는데요. 이날 특별히 몇몇 유튜브 매체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평소에는 주로 검정색 옷들을 자주 입으시는데, 이날은 올 화이트 착장에 흰 모자, 그리고 귀여운 초록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셨었어요. 오랜만에 공항hen을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던 하루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영상과 기사 다들 챙겨보셨죠? 이날 입었던 티셔츠가 아주 귀여웠는데 마인드브릿지 제품이고요. 이번에 33 아파트먼트라는 그 팀과 같이 협업을 통해 제작한 티셔츠라고 해요. 아직 판매는 되고 있지 않고 5월 2일에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림 설정해두시고 꼭 겟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와이에 가셨다고 하니까 W 코리아 2019년 3월에 촬영하셨던 블루 하와이 화보가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지 이번 주 유독 인스타그램에 그 W 코리아 화보와 그때 찍었던 이런 짧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정말 운 좋게 중고 잡지를 구했는데, W 코리아가 워낙에 평소에 화보를 잘 찍기로 유명한 잡지잖아요. 이때 찍었던 화보들 저도 진짜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다 저장해놓고 막 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도 해놨는데, 이거를 또 종이로 실제로 이 종이 질감이 느껴지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 팔에 와이키키라고 이렇게 낙서한 사진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청자켓 입고 되게 장난스러운 표정 지은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도 그 갓블류 화보만큼이나 조금 더 멋진 그런 화보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이 W코리아 인스타그램 계정에 되게 짤막짤막하게 그때 당시에 찍었던 영상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되게 뭐 내추럴하게 막 카페에 가시고, 그 다음에 막 마트에서 장 보고, 해변에 있고 뭐 이런 영상들이어서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간 정해인 소식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소식과 연결해서 백상예술대상 지금 인기상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에 특별히 인기상 투표를 틱톡 앱에서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틱톡을 다운받고 저희 가족들 핸드폰에도 다 설치를 하고 지금 매일매일 투표를 열투를 하고 있습니다. 햇님이 지금 한 3위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 며칠 더 시간이 남았죠. 29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투표 끝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햇님 물론 그 최우수 연기상 받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인기상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을 듣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사연도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야프리 자마티아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수요일은 언제나 기승정해인과 함께 오늘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다음 팟빵 벌써부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봄밤 좋아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워낙에 아이디가 좀 특이하셔가지고 혹시 외국분이시냐고 여쭤봤는데 외국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신 적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도 들어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한국말 잘하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외국 팬분들도 기승정해인 방송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영광이고 또 감동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봄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 또 남겨주신 분 중에 샹그릴라님 소개해드릴게요. 현우의 달리기 어찌나 눈물 버튼인지 윤상의 명곡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좋은 영화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맞아요. 현우의 달리기 이 영화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사랑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던 그 현우의 모습. 그리고 윤상의 명곡이라고 말씀하신 곡이 아마도 토이의 노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만약에 라는 제목의 곡이죠. 미수가 1층에 있고 현우가 2층에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좀 떠올리면서 이 음악이 흘렀었죠. 네, 그 노래도 참 좋았었습니다. 샹그릴라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팟빵으로 남겨주신 댓글들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구름 위를 날다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겐 제일 바쁜 수요일 시간대라 제때 못 듣고 뒤늦게 찾아 듣습니다. 하지만 아끼고 새기면서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트까지 2개 남겨주셨는데요. 아이고 저 고백받은 건가요? 네, 저도 구름 위를 날다님 사랑합니다. 네. 번거로우실 텐데 이렇게 또 바쁘신 날 또 찾아 들어주시고 늘 이렇게 댓글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 좀 바쁘시면은 수요일날 못 들으시면 목요일날 들어주셔도 돼요.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 중에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 hen-술래에 갔다 왔던 얘기 들려드렸었는데 제가 사실 hen-술래를 혼자 간 게 아니라 저의 덕매 언니와 함께 갔다 왔었는데요. 되게 저도 이런 경험이 정말 처음이에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그 혜인님을 좋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통점만으로 알게 됐는데 저랑은 이제 걸어보고서 그 플레이리스트 제가 지난주에 공유해드렸잖아요. 이 걸어보고서 플레이리스트 때문에 그렇게 오픈 채팅을 주고받다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그 저의 덕매 언니인데 평소에 늘 이렇게 혜인님 얘기도 같이 나누고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같이 나누고 저한테 너무나 힘이 되는 소중한 덕매님이신데 저희가 그래서 처음으로 만났던 날 이렇게 hen-술래를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만나서 같이 잔치국수 먹고 정말 1분 만에 너무나 그동안 많은 얘기들을 나눠왔기 때문에 너무 진짜 어색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이제 그 방송을 듣고 피드백을 주셨는데 제가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현우와 미수가 이별했던 장소 있잖아요. 제가 창경궁 돌담이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네, 창경궁이 아니라 여러분 창덕궁입니다. 네,
사실은 좀 웃기지만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한 번 더 봤어요, 넷플릭스로. 근데 그 둘 헤어질 때 그 미수가 뛰지 말라고 말했던 것도 너무 마음 아팠지만 저는 마지막에 멈춰선 그 현우의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그 눈물 흘릴 때도 슬펐지만 그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왔던 현우가 그 미수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 멈춰서서 그 발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 찡했습니다. 네. 여러분, 현우의 그 이별 장면, 현우가 멈춰섰던 그 마지막 곳은 창경궁이 아닌 창덕궁이라는 거, 네. 창덕궁 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정정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방송 들으시고 제가 가끔 이렇게 팩트 체크가 안 되거나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잖아요. 들어보시고 또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아는 건 그거야 아닌데 언제든지 allabouthain@gmail.com 이메일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DM 편하신 방법으로 의견 주시면 제가 다 찾아보고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된답니다. 네. 팟빵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으신데 아직까지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다면 팟빵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래 오늘 방송 들을만 했다, 나쁘지 않았다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도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된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정말 기승정해인 방송은 저 혼자 만드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의견 네,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덕문 이야기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나 정해인 좋아, 나 정해인 이래서 좋아 그냥 아무 얘기도 상관없어요. 이번 주 우리 지호 얘기하고 있지만 수호 얘기하고 싶으시면 보내주시고 준호 얘기하고 싶으시면 보내주시고 상관없습니다. 네, 정해인에 관련된 그 무엇도 상관없으니까 뭐 생각나시는 거 그냥 얘기하고 싶으신 거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봄밤 지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봄밤은 사실 제가 첫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처음 좀 이렇게 열심히 봤던 혜인님 작품이어서 저한테는 밤누나만큼이나 애정이 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2019년 5월에 MBC 수목 드라마로 방송을 시작했죠. 5월부터 7월까지 방송되었던 작품이고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 그리고 웨이브에서 다시 보기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해외 팬분들도 넷플릭스로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왜 우리가 봄밤 회전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이 말이 찰떡인 것 같아요. 16회를 보면 멈추지 못하고 다시 1회를 봐야 하고 또 봐야 하고 명장면 명대사들 뭐 정말 셀 수 없이 많았고요. 지호와 정인 이 두 사람의 솔직한 직진 로맨스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그래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봄밤이 우리 팬들한테 소중한 이유는 너무너무 많지만 어떤 드라마의 이 기승전결이 또 떡밥마저도 너무나 완벽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제작 발표회, V 드라마 토크, 메이킹, 블루레이, 대본집까지 출시됐고 그리고 햇님이 무려 이 봄밤이라는 작품으로 MBC 연기대상 최우수상까지 수상을 하셨죠. 그 수상 소감까지도 너무나 모든 순간이 완벽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V 드라마 토크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다들 보셨겠죠. 이게 방송이 사실 좀 긴 편인데 보다 보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는 그런 V 라이브였던 것 같아요. 섹션TV 연애통신에 리포터로 많이 출연하시는 박슬기님이 이날 진행을 맡아주셨고 이날 햇님은 맞아 이번 출국 영상 때처럼 약사 역할에 어울리는 너무나 유지우스러운 올 화이트 착장으로 이날 나오셨었는데 그 한지민 배우님의 약간 보랏빛 그 원피스와 비주얼적인 합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날 되게 재밌었던 부분들 진짜 많은데
그 한지민 배우님이 시작부터 햇님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칭찬 받는 것을 너무나 쑥스러워하는 혜인님이 정말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귀여웠던 것 같고, 카톡 가상으로 하는 장면에서 정혜씨 봄밤 봐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그 한지민 배우님이 나 그 드라마 주인공에 완전 사랑에 빠졌잖아 라고 답을 했더니 막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너무 민망해하면서 약간 설레어 하는 것 같은 그런 찐 미소가 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V 드라마 토크는 중간중간에 약간 코멘터리 같은 부분들도 나와요. 초반부에 있는 설정 중에 제가 너무 재밌고 좋아하는 설정이 있는데, 일명 젓가락 노루 패스. 그 농구를 하고 그 정인이와 지호가 다시 만나서 이제 삼겹살집에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젓가락을 정인이가 떨어뜨리는데, 바로 옆에 있는 기석이는 너무나 무신경하게 그냥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데, 건너편에 앉아있었던 지호는 또 그 장면 놓치지 않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도 않고 젓가락을 심지어 그냥 주지 않고 까서 이렇게 탁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좀 설레면서 좀 당황하는 정인이의 표정, 그리고 그때 또 이제 그 V 토크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웠던 게 막 입에 실제로 뭘 씹고 있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오물오물 씹으면서 그냥 이렇게 보지 않고 젓가락을 줘서 리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행동 차이 하나에서 그 정인이를 대하는 기석이와 지호의 마음을 딱 단적으로 딱 비교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도 참 좋은데요. 화장실 앞에서 은우랑 통화를 하고 있는 지호가 있고 화장실을 가려는 정인이를 살짝 잡죠. 살짝 잡고 안에 사람 있어요 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정말 참 그 옆에 살도 아니고 그 옷을 살짝 잡는데도 참 설레이더라고요. 봄밤은 사실 밤누나에 이어서 그 안판석 감독님 그리고 김은 작가님과 다시 뭉쳤던 작품이잖아요. 사실 되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한지민 배우님이 캐스팅 되기 전에 손예진 배우님한테도 캐스팅 제안이 갔었는데 아마도 그런 고민 끝에 수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혜인님도 그 제작 발표회나 그런 다른 곳에서 몇 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감독님과 이렇게 톡을 주고받다가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이 역할, 지호라는 역할을 그 햇님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아듣고, 근데 또 그 팀들과 같이 다시 협업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밤누나랑 봄밤을 봤을 때 메이킹을 보면은 감독님과 좀 더 친숙해졌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감독님하고의 케미도 진짜 그 정인이와 지호의 케미만큼이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정인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안아 올려주는 그런 장면에서 막 감독님이 막 놀리시잖아요. 막 운동하고 왔다고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시고, 그때 막 아니에요 이러면서 당황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고, 마지막에 이제 엔딩씬 촬영하고 나서 햇님이 또 직접 준비한 그 꽃을 감독님께 선물하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고, 그리고 여러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 유지호라는 캐릭터 자체를 좀 햇님과 가장 많이 닮아있는 캐릭터라고 많이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캐릭터적으로 가장 좀 정혜인이라는 사람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캐릭터가 유지호인데 그 부분은 아마도 그 전작을 같이 했던 작가님이 그 혜인님을 좀 떠올리고 반영해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거는 유지호가 아니라 정혜인이네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밤누나랑 사실 거의 이제 텀이 많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끝난 시점으로 비교하면 딱 1년 정도 되겠네요. 5월 19일에 밤누나가 끝났었고 그 다음에 19년 5월 22일에 시작이 됐다 보니까 거의 정말 딱 1년 만에 같은 작가, 같은 감독의 작품으로 혜님이 돌아오신 거다 보니까 너무 밤누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너무 비슷한 역할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 작품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좀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우리는 알죠. 네. 준이의 모습을 정말 1도 찾아볼 수 없고 지호라는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 지호의 목소리와 준이의 목소리마저도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고 말투, 행동 모든 것이 사실 정말 준이의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 않고 너무 비슷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진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정혜인이라는 그 배우의 특징이자 또 매력이 정말 그 사람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 본인도 그 작품을 끝내고 되게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약간 이런 메이킹 필름이라든지 뭐 조명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원래 처음에 작품을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봄밤 유지호 역을 맡은 배우 정혜인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조명 인터뷰를 보면은 지금까지 유지호였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지금까지 수호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역의 이름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 배역으로서 그 시간들을 좀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봄밤에서 사실 제가 좀 되게 높이 사고 싶은 부분은 과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배우가 몇이나 될까? 정말 최고 전성기에 최고 인기가 많은 그 시점에 싱글 데디 그 미혼부 캐릭터를 연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그 아이와 함께하는 연기가 되게 본인이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은우라는 아이가 너무 이제 사랑스럽고 귀여웠고 사실 그 마지막에 프로포즈 할 때도 그렇고 지호가 정인이한테 그 벤치에서 처음 사랑 고백을 할 때도 그렇고 공룡 스티커라든지 이렇게 아이의 역할이 되게 이 드라마에서 그 둘의 사랑을 연결하는 대부분 이런 설정에서는 걸림돌이 된다든지 방해가 된다든지 하는 요소로서 이용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데이트를 한다든지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찾아간다든지 그 둘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걸어보고서 찍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고 싶은 이유 중에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룬 밤이라는 작품에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나오는데 본인도 그 봄밤이라는 작품에서 싱글 데디 역할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걸 보면서 이 봄밤 유지호라는 캐릭터가 우리한테도 참 소중한 캐릭터지만 혜인님께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캐릭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봄밤은 막 이런 장면 하나하나를 찝기보다는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지호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배려와 사랑 그리고 좀 단단한 마음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누구보다 우리 혜인님이 너무 잘 표현해 내셨던 것 같고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어떤 그런 성격이나 차분하고 진중한 그런 모습들이 이 캐릭터 안에서 정말 잘 녹아들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었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정말 좀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엔터미디어라는 매체에 정덕현 님이 쓰신 기사거든요. 제가 이것도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봄밤 정혜인을 판타지로 만드는 찌질하고 폭력적인 남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봄밤 평범한 정해인이 이토록 판타지로 보이는 건이라는 주제로 이제 내용을 하는데, 사실 지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봤던 그 사내 맞선 그런 드라마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막 친구들 앞에서 약간 으쓱 시켜주기 위해서 막 요트도 부르고 막 분식집에 가서 골든벨을 울리고 뭐 옷을 막 갈아입혀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 봄밤의 지호는 그런 판타지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잖아요. 약사이긴 하지만 뭐 자기 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약국에 고용된 약사이고, 어린 나이에 이미 아들까지 있는 그런 싱글 데디고, 과연 진짜 우리도 선뜻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어려운 선택일 거예요. 정인이만큼이나 우리도.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와,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되게 정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고, 하물며 정인이를 배려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나쁜 기석이의 마음까지도 배려하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유미라는 은우 엄마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되게 놀랍고, 후반부에 가면은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정인이 아버지가 이제 뭐 지호를 무시하거나 상처 줄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정인이한테 자식에게 욕심 없는 부모가 어딨냐, 다는 아니지만 이해되고 나는 괜찮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와,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쉽지가 않은 일이고, 특히 이런 그 드라마에서도 비춰지는 여러 남성상들이 있죠. 되게 여자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또 정인이 아버지처럼 자기 딸을 어떤 본인의 출세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본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도 하고, 서인이의 남편은 정말 말하고 싶지조차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나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건너뛰었어요. 너무 보기 힘들어서. 사실 그런 남자들이 너무, 사실 우리는 실생활을 하면서 좀 전해 듣기도 하고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런 지호라는 사람이 너무나 귀한 것 같고, 그 혜인님의 팬 중에 사실 저 기혼 여성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약간 워킹맘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번에 이거 봄밤 방송 준비하면서 커뮤니티나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아기가 있으시거나 뭐 약간 결혼을 하신 주부님들 중에 특히 이 지호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 그런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결혼을 해봤거나 이런 어떤 남자와의 관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겪어본 사람들이야말로 이 지호라는 캐릭터가 정말이지 판타지고 정말 귀한 존재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다정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또 본인이 그 지키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진심을 다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준이만큼이나 지호도 참 멋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봄밤은 지극히 보통의 평범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안에서 유지호라는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어떤 부나 지위, 성공을 거둔 남자들을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세웠던 시대에서 이제는 평범해도 상식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남자가 더 큰 판타지로 다가오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다. 유지호는 우리 시대에 달라진 이상적인 남성상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닐 수 없다 라는 그 결론에 이르르는데, 정말 이 기사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지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지호를 좋아하고 그 지호와 정인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유들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좀 아쉬우니까 명장면 몇 개만 뽑아본다면, 저는 사실 첫 만남 씬도 좋지만, 그 두 번째 만남 있잖아요. 우연히 그 계단에서 만났을 때 되게 막 빨리 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너무 이제 지호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는 자기 집 가는 건데. 근데 그 장면이 그 넷플릭스 미리 보기 화면으로 나와요. 근데 그 장면 너무 사실 재밌어서 그 미리 보기 화면을 넘기지 못하고 항상 저 끝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막 당황해 하면서 그 치킨 배달부가 올라오고 황당해 하면서 지호가 올라가고 그 더 황당해진 정인이가 막 이렇게 계단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네 집에서 정인이가 택시를 타고 떠나고 그걸 이제 창가에서 지호가 살짝 바라보죠. 그리고서 둘이 살짝 눈이 마주치는데 그때 이제 조심히 들어가라면서 카톡을 보내고 정인이도 안부 고맙다고 답장을 보내는데 그 카톡 하나에 정말 너무나 설레어하고 행복해하는 그 지호의 모습이 진짜 짠했던 것 같고, 다음번 눈 오는 날 약국 말고 밖에서 한번 만나자라고 정말 제 생각엔 지호 입장에서 정말 인생에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를 냈던 그런 게 아닐까? 그때 참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카톡을 보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은 사실 드라마에 나오진 않지만 그 바로 다음 이어진 장면에서 지호가 막 그 계단을 정말 막 정신없이 뛰어가죠. 그리고 그 길을 막 뛰어가는데 그 뛰어가는 장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현우의 달리기만큼이나 그 지호의 그 설렘 반, 약간 그 간절한 반, 그렇게 그 눈길을 막 뛰어가는 지호의 모습. 그리고 나서 약국 앞에 도착해서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약국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자라고 하죠. 둘이 딱 처음부터 본인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오픈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1회에 나올 줄은 우리 모두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봄밤이 정말 다른 드라마와 결이 다른 드라마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막 이렇게 끙끙대고 숨기고 뭐 몰래 알아채고 오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거의 첫 만남 상황에서 난 결혼할 남자가 있다, 난 아이가 있다 라고 서로에게 본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오픈하고, 그리고 나서 정인이가 우리 친구로 지내자는 말을 하죠. 근데 그때 우리의 상남자 지호는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미안해요, 나는 편할 자신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나누는 그 장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되게 마음 아픈 장면이 건너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장면. 근데 저는 사실 이 김은 작가님 작품을 밤누나에 이어서 이제 봄밤까지 보고 난 뒤에 생각하는 게 되게 그 반복되는 설정을 되게 다르게 상황을 푸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너오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장면이 후반부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 기석이 아빠를 만나고 난 다음에 건너오지 말아요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초반부에 나왔던 상황은 건너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진짜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마음을 좀 다잡는, 그래서 마음을 막는 건너오지 말아요 였다면, 그 후반부에 건너오지 말아요는 내가 갈 거니까 건너오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거였는데, 그 같은 대사와 다른 상황 이런 것들이 변주가 돼서 이 앞에서부터 드라마를 쭉 봐왔던 사람들은 그 장면이 더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둘이 사귀기 전에 그 지호의 집 앞으로 찾아온 정인이한테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했던 그 계단 씬도 너무 좋고요. 그때 이제 또 되게 재밌는 대사가 나오죠. 우는 정인이를 달래줄 때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하면서 뭐 사줄 거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계산법이냐, 내가 오라 그랬냐 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호의 모습이 조금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뻔한 멜로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할 법한 그런 대사가 아니라 그때 말했던 표정이나 어떤 말투 같은 것도 조금 신선했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뭐 미저리 머저리로 이어지는 그 대사씬, 그리고 이제 공원 벤치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카페 장면도 되게 많이 나오고 둘의 솔직한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 그때 얘기했던 그 지호의 대사들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냉정하게 되게 차갑다, 쿨하다 라고 이제 정인이가 좀 서운함을 표현했더니 얼마나 기를 쓰면서 하는 얘기인지는 안 느껴지냐고 얘기했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남고, 좀 마음을 고백했던 장면들 있잖아요. 벤치에 앉아서 이제 그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장면. 뭐 불편한데 나왔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인이가 빨리 할 말 있으면 해라. 무슨 말 하러 온 거냐. 뭐 특별히 할 얘기 있어서 온 거 아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나는 더 이상 언제 오든 오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사랑만 하면서 살겠다. 유지호가 이정인을 사랑하더라고 라면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봄밤이라는 그 드라마 제목에 어울리게 그 밤에 둘이 공원, 뭐 그 지난주에 내맘 가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돌담길 걷는 그런 장면들, 걸으면서 나오는 장면들 되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지호가 이렇게 눈을 감고 걷는 정인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그 행복이 가득한 지호의 표정,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눈을 뜨는 그 정인이의 표정,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키스 씬, 그 첫 키스 씬이 또 이 봄밤 메인 포스터로 쓰여졌어요.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살짝 그 한지민 배우가 햇님, 지호의 얼굴을 이렇게 살짝 감싸주는 그 장면인데, 사실 그거는 그 방송에는 나오지 않고 약간 메이킹을 찍는 장면에서 살짝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또 스틸 기사님이 또 멋지게 캐치하셔가지고 행복해 보이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메인 포스터로 쓰여졌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갔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장면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찔러 씬, 찔러 죽어도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 네, 사실 이 찔러 씬으로 입덕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통화를 하다가 지금 집 앞이냐고 그 얘기에 이제 서둘러서 집으로 가죠. 근데 그 갈 때 택시에서 이제 라면 끓여 먹어도 되냐라는 그 톡을 받고 엄청 행복해하는 표정이 딱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정말 이제 지호가 조금 행복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 앞에 가서 그 계단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벨을 눌러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죠.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정인 씨 남자친구라고 얘기하고, 정인이가 나는 남자친구 없고 애인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감격해서 문을 빨리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그때 이제 그 문제의 대사 찔러 대사가 나오고, 그 장면 되게 너무 설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드라마가 이렇게 둘의 관계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거의 한 8회, 9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언제 연애를 하게 되는가라고 이제 본방을 보셨던 분들은 좀 약간 애를 태우셨던가 봐요. 근데 그 2019년에 방송된 모든 한국의 드라마 중에 가장 키스씬이 많은 드라마 3위로 봄밤이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약간 그러니까 한 장면에서 여러 번 뽀뽀를 한 거는 카운트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는 1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첫 키스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스킨십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고 너무 예쁘고, 또 그 봄밤 특유의 그 OST와 함께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예쁜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지호 아버지 세탁소에서 가볍게 입 맞추는 장면도 좋았고, 도서관에서 우는 정인이를 또 달래주러 지호가 달려갔을 때
여기 뭐 하는 데냐고 물어봤을 때 몰래 뽀뽀하는 데라고 하면서 입 맞추는 그런 장면도 좋았고, 프로포즈 이후에 그 노을 바라보면서 둘이 커피 마시다가 이렇게 입 맞추는 장면도 너무너무 좋았죠. 봄밤 지호가 매력적인 거는 그런 정인이와의 달달한 모습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관계들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저는 햇님의 매력이 되게 두드러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약국에 혜정 누나를 대할 때 그 햇님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밤 누나에서 그 경선이 누나를 대할 때와는 또 다른, 이게 또 친누나가 아니라 학교 선배 누나인데 어떤 나의 흑역사도 조금씩은 알고 있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로서 또 나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러면서 또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그 둘의 관계도 되게 너무 보기 좋았고, 지호가 사실 되게 정인이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누나에게 많이 의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누나도 되게 지호를 좀 많이 부추겨주고 사고를 좀 쳐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정인이와 그 갈등이 생겼을 때도 너무 너의 과거를 너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상대방이 그냥 마냥 이해해주기만 바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못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 명장면 오브 명장면 중에 그 은우 엄마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 아프게 포장마차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 술 마시면서 우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때도 되게 풀어헤친 머리로 우리 혜정 누나가 지호 옆에서 지호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 너무 좋았고요. 누나가 이렇게 같이 그 누나랑 정인이랑 정인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술 마시면서 막 약간 지호를 디스하듯이 장난치고 그럴 때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지호의 모습도 너무 또 색달랐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안에서. 그리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 지호의 모습도 또 많이 다르죠. 그 영재와 또 현수, 그리고 이 현수랑은 또 그 현수님의 실제 본명도 현수잖아요. 나중에 이 봄밤이라는 드라마로 좋은 연이 이어져서 나중에 걸어보고서 촬영도 같이 가시고 소속사 후배로서 많이 이제 아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드라마에서 현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그 어떤 그 기석이의 동태를 살피고 되게 어떤 말 실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그런 현수의 역할이 있어서 사실은 또 이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되게 눈치가 엄청 빨라가지고 오늘 기석이 형이 뭐 정인 씨 아버지 만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되게 이렇게 잘 전달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 봄밤 드라마의 이 세련미가 느껴졌던 게, 되게 드라마 보면 향단이 방자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뭐 그랬다던데 뭐 그랬다던데 이렇게 소식을 전해 나르는 그런 역할들, 약간 주인공의 친구로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영재라든지 그리고 현수라든지 이들의 역할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드라마의 그런 주인공 친구 역할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영재는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서브 커플처럼 그 제인이와의 관계가 또 이렇게 이어지고, 그 영재와 제인이 커플 때문에 사실 지호와 정인이 커플의 어떤 다른 이벤트들도 많이 일어나죠. 그 영재가 제인이 데려다 주다가 그 같이 우르르 오밤중에 고기까지 구워 먹는 그런 술 자리도 열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색다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 돌아와서 지호랑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노는 장면들 다 좀 재밌지만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그 마지막 회에 등장하는 그 마이클 잭슨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은 정말 너무너무 웃음 포인트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정말 가장 좀 자연스럽고 가장 좀 편한 모습의 지호가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또 몰래 각서를 쓴 다음에 술을 먹는데, 그때 이렇게 맥주를 먹다가 그 마이클 잭슨 춤을 추는 영재의 모습에 빵 터져서 막 이제 방송 최초라고 하셨어요. 방송 최초로, 이게 영화가 아닌 방송 최초로 욕을 하는데 되게 리얼한 욕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막 맥주를 뿜어내죠. 네, 그 모습도 너무 재밌었고, 그 뒤로 이제
배아파 씬으로 이어지죠. 무릎을 꿇고 공손한 자세로 잘못을 비는 지호의 모습,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배아파 씬. 마지막으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 오브 명장면 바로 엔딩 씬인데요. 밤누나의 그 엔딩 씬만큼이나 봄밤의 엔딩 씬도 정말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본에는 별다른 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초반에 둘이 좀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때, 그때 지호가 이제 그 답답한 마음을 막 표현하고 싶은데 약국 근처에서 막 공사를 해가지고 계속 말이 끊기잖아요. 약간 예전에 개콘 코너 중에 생활의 발견이라는 코너 혹시 기억나세요? 그 프로그램 보면은 되게 막 둘이 엄청 진지하게 싸우는데 술집 사장님이 와서 막 메뉴를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계속 대화가 끊기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이 둘에게 있어서 그 공사 소음이 약간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진지했던 그 긴장 관계들이 그 공사 소음 때문에 결국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됐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 소음을 듣고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둘이 웃기도 하고, 또 술 깨는 약 달라고 농담하기도 하고, 둘의 처음 만남의 장소인 약국에서 둘의 그 마지막 장면도 연출이 되는데, 그때 그 봄밤 OST 스프링 왈츠가 나오면서 정말 그 둘의 모습이 그 약국 조제실 안에서 왔다 갔다 그 움직이는 모습들이 되게 정말 왈츠 춤을 추는 것 같이 연출이 되었고, 감독님의 디렉션도 따로 없었고, 이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둘이 그걸 알아서 채워라 라고 그 메이킹 필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둘의 호흡이 되게 잘 보였던 그런 장면이었고, 스킵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았던 장면 중에 나 이 장면 너무 좋아하는데 왜 이거는 얘기해주지 않았지? 혹시 서운한 그런 명장면이 있으시다면 사연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밤 관련된 컨텐츠 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는 그 지호의 약사일기라는 브이로그 컨텐츠가 있어요. 그 FNC V 라이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은 지호가 그 조제실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조제실이 우리는 모두 실제 약국에서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촬영하기에는 너무 좁아서 그 실제 조제실을 세트로 옮겨서 거의 한 1.5배 정도 크게 만들어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설명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그 잔뜩 좀 성이 나 있는 지호의 그 약사 면허증도 거기 나오죠. 그때 너무 재밌었던 포인트는 실제로 그 약사님한테 약을 다루는 그런 것들 좀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실제로 그 동작은 너무나 이렇게 빠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좀 생각나고, 본인이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서 조제실도 보여주고 또 약국 그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브이로그 촬영을 하셨었는데, 인스타 라이브에서 브이로그도 좀 이제 해보려고 한다, 회사랑 얘기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브이로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호의 약사일기 콘텐츠 못 보신 분들은 FNC V 라이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봄밤에 엄청 이제 빠지신 할머니 팬분이 여성시대에 라디오 사연을 보내셨더라고요. 다시 보기로 지금 계속 보고 있다, 막 이런 되게 귀여운 떡문을 여성시대에 보내주셨었는데, 또 우리 다정한 혜님이 할머님께 답장을 또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었는데, 그때 또 다시 한번 진짜 정혜인이라는 사람에 나가는 출구가 없구나, 그걸 또 느꼈던 그런 따뜻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방연에서 혜님이 좀 늦게 도착을 했었나 봐요. 좀 바쁘게 그 종방연 현장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또 많은 기자님들이 와 계셨었어요. 그때 이제 윙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혜님이 윙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억지로 윙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너무 진짜
귀여웠고, 또 기자분들이라든지 팬분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또 다 해주는 다혜인의 모습을 종방연 현장에서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윙크하는 영상을 제가 또 플레이리스트에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또 보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봄밤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또 이미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지난주부터 계속 방송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종종 우리가 지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다 못 나눈 이야기들은 또 틈틈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호에 관련해서 혹은 봄밤과 관련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allabouthein@gmail.com 그리고 팟빵 댓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편하신 방법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 챙겨보고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또 고민을 했는데 우리 햇님이 이번에 백상예술대상 당당하게 최우수 남자 연기상 후보에 오른 DP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싶어요. DP 얘기도 좀 나누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생각한 주제가 있는데 정혜인 때문에 내가 좋아하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혜인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됐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저는 정통 소주파거든요. 맥주는 사실 소맥을 먹을 때 이외에는 맥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사실 혜인님 때문에 제가 맥주의 맛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매일매일 거의 1일 1맥주 하는 그런 맥주를 먹는 맛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혜인님 때문에 맥주를 좋아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혜인님 때문에 내가 원래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하게 됐거나 뭔가 좋아하게 된 것이 있다면 그 이야기들을 좀 남겨주시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정혜인 때문에 내가 좋아하게 된 것 그리고 DP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남자 연기상 수상을 염원하며 DP에 대한 이야기도 준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 마무리는 기승정혜인 햇님의 목소리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봄밤 한 장면 가지고 왔는데요. 천천히 와도 되니까 오기만 하라고 말했던 햇님의 그 설레는 목소리 들으면서 오늘 기승정혜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천천히 와도 돼요. 오기만 해.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